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일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않는 소위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증가율은 12.8%로 8년 만에 최대입니다. 세대별 통계는 더더욱 참담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 한참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할 30대, 40대에서 쉬는 인구의 비중이 급증한 것입니다. 쉬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이 우리 국민의 일할 기회와 의지마저 뺏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혈세로 만든 가짜 일자리 내세워서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이 정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 북한에 돈 갖다 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대북 제재를 풀어보려다가 안 되니까 개별 관광 추진이라고 하는 꼼수를 꺼낸 것입니다. 북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체제 선전용 대형 세트장 관람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연 누굴 위해서 개별 관광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 우리 경제가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제재 위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당정청이 조선 총독 운운하면서 공격했습니다. 이 집권 세력의 반미 본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당장 오늘의 삶이 고통스러운데 미국과의 갈등까지 불사해가면서 북한 개별 관광이나 밀어붙일 만큼 지금 한가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노력과 열정의 반만이라도 제발 우리 경제, 우리 민생 살리기에 쏟으십시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 살기 힘겨워하십니다.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호주머니 걱정하지 말고 국민 호주머니 걱정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북한 정권만 챙기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명칭 변경을 신고했습니다. 선관위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에 심히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승리만 바라보고 분주히 달려갈 것입니다. 미래한국당 창당 소식에 여당과 야합 세력들이 비열한 모욕과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정상과 비정상을 논하는 것입니까? 애당초 연동비례제라고 하는 비정상 선거제만 통과시키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정상 괴물선거법의 민의 왜곡, 표심 강탈을 그저 지켜만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입니다. 정권 심판의 명령을 받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야합 세력의 꼼수를 자멸의 악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훌륭하신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셨고 좋은 사람, 좋은 공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길이고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 동행하겠습니다. 짐을 나눠지고 밀고 당겨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대한민국 살려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였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들로 채워진 대검의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총장 사건 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신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씨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그를 보좌했던 사람 김성윤 서울지검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대학 후배인데 이 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신 부장은 대검 연구관들에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는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곧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 간부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또 내일은 검찰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검찰에 대한 2차 대학살을 밑받침하는 것입니다. 40일간의 입법 예고도 무시한 채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이 정권이 만든 검사 보직 최소 1년 이상 1년 보장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 중간 간부들이 전원 잔류 의사를 밝혔다며 중간 간부 인사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가파 여왕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라서 얼마나 가혹한 2차 보복 인사를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같은 검난에 대해 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130명이 법치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민심 위반의 목소리입니다. 이 정권의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는 등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입니다. 이 같은 민심의 분노는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죄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강제로 추진하기 위해 월성 1호기 보고서를 강제로 조작했다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월성 1호기는 국민 세금 7천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월성 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2018년 3월 1차 보고서에서는 폐쇄보다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0억 원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정재훈이라는 허수아비를 사장으로 내려보내 2번이나 더 추가로 분석했지만 최종 3차 보고서에조차
폐쇄보다는 계속 가동이 224억 원 이득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원자력위원회조차 지난해 말 월성 1호기 폐쇄를 승인하는 불법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산업까지 가담한 이 같은 명백한 공모, 은폐, 조작, 범죄 행위를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탈원전이라는 아직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이 추락하고 국정이 왜곡, 조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하며 행여라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합니다. 북한 사이트 관련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북한의 조선 관광 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호환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 이렇게 확대해 놨습니다. 이 사이트는 DPR 코리아 투어 국가관광총국이라는 북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관계당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도 규제해야 할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경찰, 방통위 등 관계기관에서도 모른 채 방치하고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공개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관계당국은 즉각 사이트를 차단하고 누가 이처럼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는지 철저히 수사해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가 참 어디로 가는지 걱정입니다. 도덕적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국가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보기 전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SNS를 통해서 본인 직접 쓴 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실종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애가 탄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또 부부 동반해서 이 천문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게 시점이 어제인가 이렇게 정말 혼돈했습니다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전 정권에 일어났다면 친문 세력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겁니까? 당장 대통령 탄핵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2014년 8월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이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사상구에 11곳의 주택이 침수가 나고 도로가 수십 군데가 물에 잠기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때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지역구를 돌보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 영화 제목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때문에 애가 탄다. 참으로 애가 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낙연 전 총리니까 이분이 총리를 하셨죠. 아주 마음씨 좋은 분으로 이렇게 목소리 딱 깔고 본인은 선비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윗선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분이 대통령하고 닮았는 거짓말을 합니다. 본인이 종로구에 전세로 이사하고 오면서 그 전세 작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94년부터 살아온 제 아파트를 전세 놓고 또 이것도 페이스북으로 올린 것 같아요. 94년부터 살아온 제 아파트를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종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또 논란이 되니까 이 아파트 입주 시기가 안 맞거든요. 94년이 아니고 99년이니까 착오가 있었다 이래요. 자기가 살던 길을 갔다가 그것도 5년이나 갔다가 착오가 있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되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잠원동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또 친문지지자 여러분들도 똑똑히 보세요. 잠원동이 어디냐면 강남이에요. 강남 3구. 예? 본인들이 안 사는 집을 팔아라. 강남 2기 맞겠다. 라고 하면서 정작 국무총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로에도 보면은 이 아파트들이 참 많습니다. 주택도 많고. 근데 9억짜리 전세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전세로. 9억짜리. 예. 지금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처럼 치르고 있는데 바로 직전 대통령을 했다는 분이 이런 분이 9억짜리 전세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총리가 네? 총리를 지냈던 분이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는 착오가 있었다라고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죄, 국민을 속인 죄를 인정하고 본인 스스로가 정계 은퇴를 하고 더 이상 이 국민들 눈에서 사라져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대놓고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꾸라고 하는 상사는 사실 그 전에 없었습니다. 뭐든지 다 눈치 보면서 나쁜 짓 하는 거지 이렇게 대놓고 한 적이 있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보고 대검의 그 신재철 반부패 부장이 대검의 연구관 검사들에게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한 번도 아마 검사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검사들, 정의감이 높은 검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신재철 반부패 부장검사를 인지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검사가 마치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부패 부장검사라는데 이제는 반부패 부장검사가 아니고 신재철 부패 부장검사라고 언론에서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지역에서 사찰도 가고 성당도 가고 아마 교회도 가고 많이 그러셨을 텐데 정치인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종교가 달라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너무 걱정돼서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잘해주세요.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제발 통합하세요. 정말 울부짖고 계십니다. 근데 왜 다 기도한다고 하실까요? 종교는 다르지만 기도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정말 위대하십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국민들의 그 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저는 확신하고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상권 분립 타결 행위가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니만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또 임명하는 등 국회를 정부의 하수인증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금 모든 언론 매체를 포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신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의 피하에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씨를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겁박적인 강압적 지시 등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은 검찰 대학살 인사가 결국 정권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방탄용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와 관련하여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수색영장을 2주일째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법치의 파괴이자 명백한 헌법위헌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선상에 오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 소환 홍보를 무시하고 있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 일이라고 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거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2주일째나 집행이 안 되는 사법부 존립의 이유를 뒤흔드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었지만 그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이런 당부의 반응이 없습니다. 사법부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정치 판사로 의심이 되었던 전현직 판사들의 총선 출마 러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4명째입니다. 이런 형태를 두고 한현직 부장판사는 변신하는 분들은 법법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 이상으로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한들 그것을 믿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내부 게시판에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입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방법은 이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하여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까지 피눈물과 땀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무너지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만 합니다. 4.15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가시는 그 길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묵묵히 함께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자화자찬식 가짜경제 뉴스를 공급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맞장구 치면서 우리 경제가 점점 더 배당 쪽으로 내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1호로해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고 설비 투자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대외 경제 악재가 없으면 경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같은 날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면서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가 만만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경제 전문가들께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에 동의를 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한 손에는 자유를 다른 한 손에는 경제와 민생을 들고 정책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15일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주관한 문정권 경제실정평가 토론회 다음날 16일 당기획재정위원회가 주관한 문정권 경제정책 평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진짜 경제평가를 전해드립니다. 우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최임 교수님은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말씀하신 역대 최고 고용률은 이전 정부에서 매해 달성해오던 통계다. 이것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대국민 속임수다. 특히 예산으로 억지로 고용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전 정부와 문 정권의 고용률 증가 속도를 비교해도 이전 정부의 고용률이 문 정권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의 집권 2년 6개월이 지난 고용률을 확인해보면 이전 정부는 100에서 103으로 97만 명이 늘어났고 문 정권은 100에서 100.6으로 6만 명 늘어났는데 그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님은 대통령은 3050 클럽과 비교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자랑하지만은 3050 클럽 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하지 못했던 때가 1980년대 이후 단 4번 있었는데 그중 2차례가 2018년, 2019년 2년 연속 문정권 집권 기간이다. 이 정부는 일관성 있게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 수급인데 이 정부 경제에는 이념만 있고 수급이 없다. 수요가 있는 곳은 규제로 묶어놓고 필요 없는 곳에 엉뚱한 공급을 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김승욱 교수님은 이 정부는 국가주의, 사회주의식 경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경제가 복잡할수록 풀어놔야 하는데 이 정부는 부동산, 고용, 소득, 기업, 투자, 수출 모든 걸 쥐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주의다 라고 하면서 프랑스 철학자 레이몽 아롱 명언을 인용해 마무리했습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의 경제 행보는 계속됩니다. 오늘 최고위 마치고 10시 반부터 국제우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경제자문단 출범식이 개최됩니다. 경제자문단의 별칭은 힘을 드린 팀입니다. 힘을 드린다는 뜻이고, 이를 추진하는 자문단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드림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총 77명 77분의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특히 교수 전문가들을 모시는 그 과정에서 문정권 실정 경제백서 작업에 10명이었는데 경제대전환위원회에 42명, 이번에 60명으로 늘어났고 17분의 청년위원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종료 후 함께 이동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경자년은 경제가 자유로워지는 원년을 꼭 만들어 냅시다. 낭만 닥터 이사부가 떠납니다. 병원장의 욕설 파문 후 이국정 교수가 결국 외상센터장을 그만두기로 한 것입니다. 병원 고위층과 병상 배정, 닥터 헬기 운영권으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들을 위해 노력해온 환자 중심, 국민 중심 의사가 고위층과의 갈등으로 선진국형 외상센터의 꿈과 희망을 접는 것에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비단 의료계뿐이겠습니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불공정, 불의를 외치며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고 있습니다. 책 검사 내전 속 생활형 검사 김웅 검사도 검찰을 떠난다 선언했습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검경 수사권 개정 등을 비판하며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 취급됐다고 일갈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국민의 상식, 합리, 민생, 민의를 보며 일해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윗선의 부당함에 신물났다며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은 이미 감정적으로도 단죄한 조국을 살리려고 국민 검사들은 내팽개치고 조국은 아무 죄도 없다는 영혼파리 검사를 반부패 부장으로 앉히는 망극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정, 정의를 강제로 죽이는 인사참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문화생활을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어느 정치인이 극장 영화 볼 엄두가 날까요? 안나푸르나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의 실종 신고가 들린 다음 날 애가탄다며 글을 남긴 오전 대통령 내외는 영화 관람하셨습니다. 정말 애타는 심정을 알기는 하십니까? 국민의 생명 안정과 안녕이 권력의 이득 추구와 권력의 안이함 속에서 매몰찬 냉소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만이 가장 태평하고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하나 좀 추가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한 개별 관광 허용에 대해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정권과 추종 세력은 해리스 대사한테 마구 공격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같은 이는 조선 총독 운운하며 비난했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은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을 일본 순사에 빗대며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반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북한 개별 관광이 가능하겠습니까? 덜컥 허용했다가 제2의 박왕자치 사건, 제2의 오토 원비어 사건이 터지면 그 책임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측은 해리스 대사 때리기를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언행으로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